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이번에 한동훈 장관의 검찰에 굉장히 좀 시끄러운 일 한 가지가 있었죠. 어떤 시끄러운 일이 있었나? 우리가 일단 사진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는 바처럼 성인 한 5명 정도가 검찰에서부터 자료를 들고 나오고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일단 검찰이 마치 압수수색을 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자료, 어떤 이유 때문에 저렇게 사람들이 가가지고 검찰로부터 자료를 갖고 나왔던 것일까?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한마디로 검찰이 털렸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특활비와 관련돼서 1만 6천 쪽 분량의 압수수색 그 자료를 상자로 날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그리고 또 서울중앙지검장 그 당시 그때 당시에 검찰의 특활비 자료를 자료만 하더라도 이게 16,000쪽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저 사람들이 가져가가지고 압수수색으로 저렇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제 질문이 좀 드는 게 뭐냐면은 검찰을 도대체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가서 압수수색을 할까? 이런 질문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을 압수수색하겠다라고 한다면 검찰에 가면 되는 것일 텐데 거꾸로 검찰을 압수수색한다라고 한다면 경찰이 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도대체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가가지고 검찰에 압수수색했는지를 보니까 이 5명에 대해 가지고 다음 같은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인들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활동가, 이렇게 지금 설명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검찰에 직접 가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민단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까지만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궁금증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그때 당시 특활비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이런 질문도 생기고, 그리고 도대체 시민활동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길래 검찰까지 가가지고 저렇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왜 도대체 시민활동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검찰에 가서 압수수색했는지 그 이유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는데요. 이번에 다음 같은 기사가 나왔었죠. 윤석열 검찰의 특활비가 공개가 된다. 왜냐? 대법원이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요 얘기만 듣더라도 어떤 식으로 이제 시민단체 그리고 검찰 그리고 압수수색 특활비 이런 단어만 우리가 조합해 보더라도 어떤 식으로 프레임이 짜여질지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벌써부터 다음 같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보조금 74억 증빙 자료를 못 내면 압수수색 당하고 구속을 당하게 되는데 검찰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죠. 해당 쪽 검찰의 특활비라고 하는 거랑 시민단체의 어떤 그 예산이라고 하는 거, 지원금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특활비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기재부에서는 특활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그리고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바꿔 얘기해서 범죄 수사가 됐거나 첩보 활동이 됐거나 이런 식으로 철저한 비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그런 돈을 우리가 특활비라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다라는 겁니까? 증빙 자료 없이도 쓸 수 있는 돈이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재부가 특활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기밀과 관련된 분야, 그게 수사와 관련된 게 됐든지 아니면 국가 기밀과 관련된 게 됐든지 이런 식으로 당연히 필요한 돈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기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 않을 수밖에 없는 거면 증빙서를 첨부해야 된다는 뜻이 되나요? 그럼 다시 증빙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 돈을 이제 특활비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의 특활비 같은 경우는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같은 게 없는 경우도 허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법률적으로 시민단체가 만들어질 때 후원금은 어떻게 사용이 돼야 된다, 그 내역이 다 공개가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그거에 맞춰가지고 공개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럼 당연히 압수수색 당하고 구속이 되는 게 맞죠. 누구처럼? 윤명처럼. 물론 윤명은 아직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특활비라고 하는 거와 시민단체의 지금 지원금, 후원금 이런 거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비단 검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밀과 관련돼 있는 대한민국 정부 부처 대부분의 곳에서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특활비를 이미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각 부처별의 특수활동비인데, 국정원 같은 경우는 지금 4천억, 5천억, 7천억 가까이나 되는 것이고, 대통령 비서실이 됐거나 경호처가 됐거나 국회, 법무부, 경찰청 싹 다 어떻습니까? 다 이런 식으로 특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검찰만 지금 콕 집어가지고 특활비를 공개해라, 왜 이걸 제대로 공개를 안 했냐, 법률적인 근거에 따라서 다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누가 보든지 간에 사법부가 오히려 시민단체 뭐 이런 인간들은 뭐 말할 수준도 안 되는 것이고 사법부가 오히려 검찰을 압박하는 모양새밖에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김명수 그딴 인간이라고 할 뻔했네. 그딴 인간을 해도 되지 뭐. 김명수 밑에 있는 거 사법부가 썩었는지를 잘 주는 것이죠. 특활비를 지금 다 쓰고 있는데 그럼 뭐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그걸 뭐 법률적인 판단을 요구해도 특활비 공개하라 이렇게 판결하겠습니까? 터무니없는 소린 거잖아요. 검찰에 대해서만 악의적으로 법원이 이런 잣대를 들이댔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시민단체라고 하는 인간이 하는 얘기 들어보십시오. 법원 판결문을 무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밥 먹은 음식점을 숨기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검찰이 마치 윤석열 보위라고 본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진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애당초 이 지금 특활비 문제를 건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활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특활비의 본질이 뭔지 이거에 대한 공부가 하등 지금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검찰에 대한 특활비가 집행이 될 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집행이 되게 됩니까? 제일 첫 번째 국회를 통해서 기획재정부를 거쳐서 법무부를 거쳐서 그리고 검찰의 각 부서별로 저런 식으로 특활비가 배정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특활비를 문제 삼겠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보위하는 것이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누구부터 따지고 들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당시 그때 검찰총장 그때 법무부 장관 이 사람들을 먼저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루트가 지금 그렇게 되는데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특활비를 막 자기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당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는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선동에 가담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었냐? 놀랍게도 놀랍지는 않네요. 고민정의가 있었는데 뭐 옛날부터 이런 얘기 떠들어댔었죠.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특활비 147억 원 어디에 갔냐라고 막 떠들어댔는데 제가 100% 장담하거든요. 고민정의가 저렇게 떠들어대면 떠들어댈수록 제일 진짜 막 꼴배기 싫었고 고민정 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꿀밤이라도 가서 막 때려야 되냐 이런 생각을 했을 법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고요. 첫 번째가 추미애 장관이고 두 번째가 박범계 장관입니다. 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검찰의 특활비 문제는 검찰이 지금 막 가져오겠다 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 때부터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해서 우리가 또 재미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박범계 같은 경우는 작년 1월 달에 법원이 또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2년도 1월 달에 어떤 판결이 나왔냐? 이 검찰의 특활비를 공개해라 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범계가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그거 공개했다 안 했다? 공개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 공개를 안 했겠습니까? 박범계가 갑자기 무슨 뭐 핵가닥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특활비를 공개를 안 했겠습니까? 2022년도 1월 달에 한창 이제 대선 시즌이었던 그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특활비 같은 문제 예민한 문제를 갖고 와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공격할 수 있는 카드로 쓸 수 있었는데 왜 공개를 안 했겠냐고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박범계도 공개를 안 했던 것이고 하물며 누구조차 추미애 법무부 장관조차 그렇게나 윤석열 검찰총장이랑 뭐 싸우고 쌩 난리를 치고 뭐 징계 위에 뭐 어쩌고 저쩌고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징계를 할 당시에도 뭐는 이유로 쓰지 못했어요? 특활비 문제는 이유로 쓰지 못했습니다. 왜? 윤석열 검찰총장을 특활비로 문제 삼는 순간 자기 또한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정해야 됐거나 아까 전에 뭐 세금 도둑 잡아라 뭐 이름도 뭐 희한하게 북조선스럽게 지어놨는데 뭐가 됐든지 간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하나도 모른다고 해야 되나? 하나도 모르고 있는 그렇게 지금 멍청한 상태에서 아무 소리나 그냥 짓거리고 있는 겁니다. 뭘 좀 알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심지어 청와대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습니까? 1심 판단에 불복해가지고 특활비 공개조차 안 했던 게 문재인 정부 청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하에 검찰을 뭐 털었다, 뭐 이렇게까지 막 자극적인 기사를 MBC가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민주당이 당론으로 삼고 막 생 난리를 칠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이거를 문제 삼는 순간 누구부터 먼저 구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문재인이부터 먼저 구속이 되고 그다음에 추미애, 그다음에 박범계 요 순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 또한 이거에 대해서 찍소리도 아니 찌소리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좀 MBC는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